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내가 뭐 다른 얘기 한 게 있나? 정책적으로 그 양반 말 바꾸는 거, 태도가 변화한 거, 근거 없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검증 필요하다고 봐요. 별장이 생필품이에요?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게 할 것처럼 대통령이 고위직, 2급 고위직 공직자들이 2주택 용납하지 않는다. 팔아라.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는 4급이다. 이렇게 세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2주택도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건 상관없다. 별장도 그래서 생필품이다. 뭐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50조라고 하는 돈을 이제 지금 현재 예산 구조에서도 재정 구조에서도 그 증세 없이 조세 감면분 등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고 그걸로 기본소득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 재원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558조 예산 중에 50조가 증세 없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국회는 그걸 바보같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대권 후보가 몇 명인데? 얘기해야죠. 검증해야죠. 기본소득 만능론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인식, 개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개헌에 대한 그런 낮은 인식, 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에.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해서 하찮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위험한 이기도 하고, 그런 거 다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선 룰과 규칙과 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나갈 거냐,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아젠다로 당의 에너지를 집중할 거냐, 이게 다 거기서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방식이 기획되고 마련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어요? 그냥 이인제가 됐겠죠. 개파, 대세론, 이걸로 이미 이인제가 다 먹고 있었던 상황인데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역동적이냐, 지금 규정에 있는 당원 당규상의 것이. 그럼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여기에 뭔가를 더 가미할 거냐, 이런 걸 잘 검토하고 반영해야죠.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당 얼마 전에 이제 의총에서 발표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그 내용들을 보면 내로남불 무능,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점철되어 있잖아요. 위선과 이런 말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개선할 건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경원을 오세훈이 이기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안철수를 이기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긴 태극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극악 같다고 보이는 친박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기는 뭔가 들썩들썩하네? 그거에 의해서 이준석이에요, 지금.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기획하는 게 그야말로 대선 기획단의 역할이죠. 근데 그걸 빨리 안 만든다? 문제가 있죠. 그 대세론에 기인하고 그 빅3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세론? 2002년에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인제식 대세론은 다 돌려보냈잖아요, 집으로.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누가 더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냐, 누가 더 융통성 있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경쟁하는 세력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대한민국의 혁신, 세계 인류 혁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에 들끓고 있는 에너지를 잘 모아내서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걸 보여주고 찾아야죠. 혼자라도 몸부림을 쳐야죠. 혼자라도 몸부림을 치다 보면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기겠지. 어떤 긍정과 희망의 전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박용진은 여러 번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괜찮은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무대에서 박용진이 그냥 조용히 내려갈 생각은 1도 없다. 지금 한국 정치가 낡고 지쳐있고 우리 시대의 변화 주도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빅3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한국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한국 정치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정치 신예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변화죠, 변화. 우리 민주당이 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가장 역동적이에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 새로운 구도,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뻔한 인물, 뻔한 주장, 뻔한 구도로 뻔한 패배로 가게 될 우려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따르는 거라고 봐요. 그 4.7 재보궐선거는 뻔하잖아요. 명령이 다르게 해라, 변화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하겠다, 뻔한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래 알았어 이러시겠지. 박용진으로 변화,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